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PPT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앞에 사진인데요. 매매, 전세, 월세 각각 이런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내가 집을 아파트에 살던 뭐 다세대 원룸 뭐 다가구 어디 곳에 살던 간에 반드시 내가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 자가로 내가 집을 매매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월세로 살 것이냐, 각자 모든 사람들만의 포지션이 있겠죠. 근데 뭐 어디가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매매로 살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매매로 살게 되면 내 집이죠. 세금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내가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면 또 앞으로 또 이사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팔아가지고 또 했을 때 또 세금도 붙고, 혹시라도 이 아파트가 또 안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주변에 발전도 하게 되고 주변에 상권도 좋아지고 학교도 들어오게 되면 더 좋은데, 점점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점점 더 안 좋아하고 비순환하는 지역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리스크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장단점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계속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주거 안정성, 또는 또 앞으로 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내가 또 그 상승 부분에서 내가 다 이득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이 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또 좋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죠. 근데 또 전세로 살게 되었을 때, 이런 월세로 살게 되었을 때 각각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이 대가, 각각에 대한 이런 장단점이 다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로 살게 됐을 때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또 모든 이 상승분을 또 줘야 되겠죠. 월세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달 월 고정적으로 참 이 월세 몇십만 원 또는 많게는 몇백만 원에 대한 월세를 또 집주인에게 내야 되는. 근데 대신에 여기에 살게 되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내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선택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강원 지역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여기를 투자하라 마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신축 아파트가 보통 뭐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대비해 가지고 입주 시기에 대해서 뭐 가치가 더 높게, 지금 너무 저평가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피가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분양을 내가 청약을 신청을 해서 분양을 당첨되신 분들은 이런 프리미엄을 본인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청약 조건이 다 됐을 겁니다.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내가 자녀가 몇 명 있다든지 내가 청약 관련돼서 그 통장에 돈을 얼마 불입했고 몇 년간 불입했다는 그런 그 전에 내가 했던 그 수많은 기회비용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나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 난 여기 지역도 살지 않고, 자녀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청약 점수가 낮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리미엄을 가격적인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에 되는 그런 가격을 내가 지불하고 내가 이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여기에 살 수 있는 소유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각각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나는 어떤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기에서 프리미엄에 대한 것은 돈이겠죠. 이분들은 그 전에 실제적으로 원분양자분들은 그 시간에 대한 이런 보상을 돈으로 받았다면, 나는 그 전에 투자한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이분들은 내가 여기에 살 이런 의향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돈에 대한 그런 내가 충분한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전원주택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쭉 찾아보니까 전원 생활의 장점, 단점, 뭐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들다, 이런 전원주택을 살면 안 된다, 평생 로망이어서 아파트 버리고 전원주택 갔더니만 느낀 점, 뭐 후회하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몇 년 전에 뭐 어떤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 붐이 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전원주택 너무 좋습니다, 맨날 여기 가서 캠핑하는 기분입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사람들 친구들 불러서 맨날 놀고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잔디 깎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고, 또 이런 유지 보수 내가 직접적으로 다 해야 되고, 참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완전 폐허가 되고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밤에 또 벌레 같은 게 너무 많다,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또 생각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아파트는 너무 편한데 또 주변에 마트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살려 해도 엄청나게 멀리 나가야 되고, 차가 없으면 안 되고, 주변에 뭐라 좀 아프면 병원도 주변에 없고 등등. 아파트에 내가 시내에 살아서 너무나 좋았던 이 장점이, 또 아파트에 살아서 너무나 좋았던 장점이 여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너무나 힘들더라. 그래서 다시 팔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팔고 나서 몇 년간에 다시 내 집을 봤더니만 아파트 가격은 사지 못할 정도로 너무 올라 있더라. 근데 이 전원주택은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사러 온 사람이 없더라. 너무나 후회한다.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대가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봤는데요. 주식은 모르지만 돈은 벌고 싶어.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돈은 갖고 싶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 있고, 빨리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돈을 벌려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함.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즘에 참 뭐 파이어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젊어서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뭐 많이 나오고, 은퇴하는 거 보니까 누구는 코인을 벌어가지고 누구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은퇴를 했대. 20대 때 은퇴를 했대. 30대 때 은퇴를 했대. 40대 때 은퇴를 했대. 나도 저게 살고 싶어. 그렇지만 일은 하고 싶진 않지만 돈은 가지고 싶어. 주식은 잘 모르지만 코인은 잘 모르지만 돈을 벌고 싶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분명히 있다. 대학 관련돼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학을 지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절대적인 것이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서. 학문과 진리 탐구를 위해서 30%라는데 이게 진짜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소수의 반응일 것 같은데, 남들이 가니까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간다는 분도 있네요, 보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이겠죠. 우리나라에선 유독 인생의 정석의 길을 정해두고 가게 돼 있어.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라고 이분이 생각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대학 가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변에서 자신들이 뭐 이렇게 불안해한다. 야, 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 왜 옆으로 자꾸 가려 그래?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좋은 집 사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참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대학교 순위가 나오겠죠. 초일류 상위 1% 대학이 스카이겠죠. 아무래도 스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돼 있고 7%, 1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 마크를 보고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에이, 성적,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야. 좋은 대학교 가봤자 요즘에 좋은 데 취직하라는 법도 없어. 학력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신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후배들이라든지 내 주변에 친척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들 걔는 원래부터 공부 잘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부모가 정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머리 좋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서울대 스카이를 간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이 무슨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학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대묻고 싶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학력을 따기 위해서, 별거 아닌데 그 학력을 왜 여러분들은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 학군, 그 학력, 이분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못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저건 별거 아닐 거야. 포도를 보고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 이렇게 삐딱한 시선을 가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박수를 쳐줘야 되고, 이 좋은 학교에 간 친구들은 엄연하게 더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머리가 더 좋고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뛰어나고 머리가 뭐 IQ도 더 좋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저는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저계급론에 대한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있죠. 금수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 중 부러운 것들. 일반적인 사람에게 물어봤겠죠. 사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의식주 부분에서 있어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해외 경험, 장래 희망과 같은 폭넓은 지원, 자녀의 취미생활,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녀 교육의 수저계급론을 체감하느냐? 한 반은 체감하고 반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돈 많고 교육 좋고 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본인들 그 자녀들에게 이런 뭐 투자를 하는 것 중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부럽다. 나는 못 해주지만 저런 것 때문에 이미 내 자녀들이 저 자녀에게 이미 먼저 뒤쳐져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수저인 부모를 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겠죠. 2020년도 뭐 계급이 된 부동산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났는데, 사는 곳에 따라서 계급이 구분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20대 중에서 43%, 45%, 거의 90% 정도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0대가 어떻습니까? 30대도 거의 85% 정도가 내가 사는 곳에 따라서 이미 계급이 구분된다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사는 곳 강남 뭐 이렇게 되고 있다지만 수성구 뭐 대단해? 거기 사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여기 사는 것조차, 뭐 여기 사는 것에 따라서 계급이 구분되는 것조차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나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가난해서 배우는 거라면 돈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95%다라고 아닐까라고 봤는데 누가 밑에는 에이 5%는 아니죠. 0.5%.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렇게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돈은 정말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오른쪽에 이런 잡지에 이렇게 뭐 컬럼이 있어서 제가 좋은 글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시간 되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말을 요약하면 적당히 현실적일 필요가 있겠다. 나는 한국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에디터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밥 안 사기로 유명한 선배 같은 거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그 상품의 가격, 그로 인해 생길 가치를 내가 잘 관리할 수밖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쭉 그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보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 투자는 관심을 가져볼까 한다. 그전에 이분이 그렇게 관심이 가지지 않았던 그전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뭐 적당히 쓰면 되지. 돈이란 건 있다고 해도 없고 없다고 있는 거야 라고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나이가 뭐 이렇게 좀 더 들매 따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더 함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적이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이상만 쫓아가다가는 내가 정말 거지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남들 특히 후배들에게 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야 되겠다.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이분이 그런 글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글이라서 저도 예전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변화를 조금씩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돈에 관해서 또 이 뭐 부동산 투자, 뭐 재테크 주식 관련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유자적하고 바람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그냥 자유롭게 제발 구속 억압받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의 속마음은 그 뜻은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책임지기도 싫고 그냥 뒤로 숨고 싶고 그냥 난 비겁하게 살고 싶다. 힘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제발 난 편하게 살고 싶어. 꼭 굳이 뭘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하지만 둘 다 좋은 건 없죠. 좋은 대학교를 안 가도 되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서 노력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데도 난 돈을 벌고 싶어. 열심히 나는 내가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데도 난 잘 나가고 싶어. 이런 것은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인 거죠. 하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받을 대가가 따를 거에 대한 내가 충분히 그런 마음적인 또 물질적인 내가 모든 것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사는 것인가?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자. 제가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첨언하는 말씀은요.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성공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합니다. 무조건 뭘 해야지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따라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가는 가치를 내가 깨우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2년 뒤, 뭐 4년, 5년, 10년 뒤에 내 미래를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내가 더 스스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뭐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돌아보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소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